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은퇴 설계할 때 핵심 질문, 이 질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. 두 개. 언제 은퇴하고 얼마나 필요할까요?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이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. 노후가 시작되는 나이는 언제인가요? 여러분들은 노후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분들의 일반적인 50대 이상의 한 7,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의 대답은요, 69.4세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. 어때요, 여러분들? 많습니까? 적습니까? 아니면 적당하십니까?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면요, 노후가 시작되는 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좀 보면요, 남자, 여자, 그 다음에 연령별로 50대, 60대, 70대, 80대가 생각하는 노후 시작 시기가 다 틀린데요.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요, 남자가 69.7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,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69.2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평균 내니까 69.4세라 그 얘기입니다.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무려 4살이나 많은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. 자, 그러면 노후가 시작된다는 그 나이는요, 주로 어떤 상황에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첫 번째,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, 이게 한 61% 정도가 되고요. 두 번째,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, 그게 한 22% 정도 되고요. 세 번째는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, 그래서 9.2% 정도 됩니다.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인 일반적으로 65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을 것 같은데,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얘기한 것은, 굉장히 61%가 얘기한 것은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좀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,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여러분,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언제쯤 은퇴 시기를 정하는 게 좋을까와 관련돼서는요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60세 또는 65세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. 회사의 정년이 60세, 뭐 국민연금이 나오는 게 65세,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요, 사회가 정한 보편적인 기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. 개인의 건강 상태, 그 다음에 내가 재정 상태, 일의 좀 상황 등을 좀 고려를 해 보면서 저마다 은퇴 시기를 달리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. 세부적으로.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, 어떤 분들은 60세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는 편이지만은,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72.3세 정도의 현직의 일을 좀 그만두신다고 보면요, 은퇴 시점은 점점 좀 늦어지는 추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. 자, 은퇴와 현실적인 시기와 관련돼서 두 번째 가장 큰 질문은요, 이겁니다. 그럼 노후의 생활비는 얼마나 좀 드나요? 얼마나 할까요? 이런 질문인데요. 먼저 첫 번째는요,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말 그대로 최소 생활비는요, 아주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. 두 번째, 적정 생활비는요, 그래도 아주 뭐 여유 있게는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 정도가 되는 게 적정 생활비라고 이야기를 해 봅니다. 자,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최근의 자료를 볼까요? 이게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요.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, 최소 노후 생활비는 124만 원, 그 다음에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7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.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, 최소는 198만 원, 이제 거의 뭐 200만 원 정도 육박이 되죠. 그 다음에 적정 노후 생활비는요, 277만 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데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, 나는 노후 생활을 할 때 뭐 대략 300 정도 들어간다, 250 정도 생각하고 있다, 200 정도 생각하고 있다, 거기에 좀 어느 정도 근접하시는지 한번. 그리고 나는 이 최소 생활비하고 적정 생활비는요, 의료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만약에 중병이 들어서 정말 힘든 질병이 찾아와서 의료비가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 생활비를 갉아먹어야 되기 때문에, 잘못하면은 의료비의 파산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기타 보험, 그 다음에 따로 의료비는 책정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이 생활비는 현재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현재 기준이니까요, 물가 상승을 좀 고려해서 생활비를
책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적정 노후 생활비를 좀 계산을 해볼까요?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그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 2007년도에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노후 조사를 해본 결과 부부는 163만 9천 원 정도가 이제 부부 기준에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2021년이 되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요. 277만 원까지 늘었잖아요. 그래서 무려 113만 1천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략 70% 정도가 생활비가 늘어난 거예요. 이게 늘어난 가장 근거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 있습니다.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요.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내 자산을 갉아먹는 적이라고 표현들을 하죠. 그래서 내 자산이 거의 깎아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영해서 생활비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개인 기준에서도요, 똑같죠. 거의 한 70% 정도가 이미 10한 4, 5년 사이에 이렇게 70%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좀 더 플러스 알파의 그런 생활비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세 번째, 또 추가적으로 생활비와 관련된 추이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65세 은퇴를 하고 나서 생활비의 변화가 한번 볼까요? 여러분, 65세서부터 시작해서 80세, 90세, 100세까지 똑같은 돈을, 즉 277만 원을 똑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. 왜냐하면 체력도 안 되고 또 활동 반경도 줄어들기 때문에.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좀 고려할 때는 65세부터 70세 사이에는요. 65세 은퇴를 했다고 보면은 한 5년 정도는 100% 정도의 생활비 규모를 쓴다고 잡습니다. 그래서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를 그냥 쓴다.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은 71세부터 80세까지는요. 70%인 한 21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좀 가정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겁니다. 그다음에 81세가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50% 정도. 그러니까 65세 기준 시점에 50% 정도만, 즉 300만 원에 150만 원 정도만 쓰게끔 설정을 해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. 대신에 여러분들 뭐가 늘어날까요? 그렇죠. 의료비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만드셔야지, 안 그러면 생활비로 이렇게 계속 충당해서 쓰다 보면 금방 고갈이 되거나 파산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마지막 화면은 이렇습니다. 필요한 생활비와 준비된 생활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55세이신 분이에요. 그리고 부부 기준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은퇴 생활비를 필요로 할 경우에 예시를 들어놨는데 현 시점 기준에서는요. 300만 원이 물가 상승률과 연령별 추이를 고려하면요. 생활비가 33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300만 원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이제 338만 원 정도를 65세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놓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70세가 되면은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을 좀 줄이는 시기가 되니까 70%만 준비한다고 그래도 210만 원이 아니라 232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. 75세 때는 2%씩 물가 상승률이 올라서 256만 원, 80세에는 300만 원의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201만 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150만 원이 201만 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. 90세에는 246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거는 필요로 내가 지금 필요한 은퇴 생활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거에다가 뭐 곱하기를 뭐 30년을 받네 해서 이렇게 막 곱해갖고 막 10억이 나오고 7억이 나오고 막 상당한 금액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잖아요. 은퇴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월 단위로 풀어주실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국민연금에서 338만 원을 65세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에서는 100만 원씩 나오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. 설정이. 퇴직연금에서는 80만 원씩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다.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서는 40만 원씩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돌려보니까 필요한 거는 338만 원인데 여기를 다 합산해 보니까 부족한 게 이제 118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내가 65세 시점에는 120만 원 정도, 즉 정확하게는 118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또는 사업소득으로 이 120만 원을 좀 채워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. 또 여기에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뭐 주택연금을 좀 활용해 보신다든가 또 금융자산이 있는 것을 갖다가 월 단위에
연금으로 좀 수령하는 거를 활용해 보신다 그러면 이 과부족 자금이 좀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제 70세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2만 원밖에 안 생기죠. 이유는 뭐냐면 현 시점에서 생활비 수준을 70%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.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금액이 변함이 20년 동안 받는다고 봤을 때 변함이 없을 겁니다만, 국민연금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국민연금이 한 5.1% 정도 이번 달부터 연금이 상향돼서 나온다. 그래서 국민연금은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연금이고요.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물가에 슬라이드 되는 슬기로운 생활을 좀 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 마치면서요. 행복한 은퇴는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고요. 이 내용을 토대로 잘 설계해서 훌륭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